오늘 지금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혹시 이 중에서 자궁내막증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신가 보다. 이게 사실은 들어보시지 않은 편이 좋은데 부인과 3대 질환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빈도가 높은 질환에 속하고 골반통을 많이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증상이 원래는 생리통이 없었다가 생리를 오랫동안 해오다가 갑자기 중간에 생리통이 생긴 경우에 이런 자궁내막증을 강하게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궁내막증이라는 것은 자궁내막의 선 조직과 기질 조직이 자궁이 아닌 다른 부위의 조직에 부착해서 증식하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궁이 아닌 다른 곳에 자궁내막의 조직이 생겨서 그 부위에서 계속 출혈과 염증을 만성적으로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게 코 속에 생기신 분들은 생리 때마다 호피를 나타내기도 하시고, 그리고 폐에 생기신 분들은 생리 때마다 각혈을 하기도 하시고요. 기침을 하면서 피가 섞여 나오는 거죠. 그렇게도 하시고, 혹은 드물기는 하지만 뇌에 생기신 분들은 생리 때마다 이제 발작을 하거나 그런 증상들도 드물게 생기십니다. 주로 많이 생기는 부위는 첫 번째로 난소에 잘 생기고요. 난소에 생긴 경우에는 자궁내막종이라고 해서 초음파로 잘 진단이 됩니다. 초음파를 봤을 때 피가 이렇게 고여있고, 그걸 특별하게 초콜릿 낭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초음파로 진단이 가능하고요. 가입력의 그 감소와 좀 연관이 깊습니다. 난임이 일어나기가 쉬운 부위고요. 그리고 자궁과 직장 사이 더글라스와 부위에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직장과 방광까지 침투해서 혈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궁 앞쪽에 복막에도 생겨서 통증과 유착 등을 잘 일으키기도 하고요.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생기는 부위입니다. 그 원인은 사실은 자궁의 그 생리혈이 역류하면서 생긴다고 하는 설이 굉장히 유력한데, 사실 정상 여성분들도 한 90% 정도는 자궁의 그 월경혈이 역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로 그냥 잘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위쪽 난소나 다른 쪽으로 역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은 그 유독 10%의 환자분들에게서만 자궁내막증이 생기는 이유는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의 대표적인 원인이 호르몬 이상입니다. 첫 번째로 그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저항성이 생겨요. 이 얘기는 프로게스테론이 제대로 작동을 못한다는 얘기인데, 이 프로게스테론은 요 생리 주기를 조절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자궁내막의 조직이 다른 곳에 부착해서 이렇게 침투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을 예방해주는 효과를 내는데, 그런 작용을 못하니까 이제 다른 부위에 붙어서 증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로마테이즈라고 하는 효소는 안드로겐을 에스트로겐으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에스트로겐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궁내막이 좀 더 증식이 잘 되게 되는 그런 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으로는 면역기능의 이상입니다. NK셀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몸에서 없애야 할 세포들을 인식해서 그것들을 죽이는, 우리 몸에 어떻게 보면 수호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런 면역 세포들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궁내막 조직이 나왔을 때 거기서 제대로 없애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루푸스나 류마티스 혹은 아토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에 좀 더 이 자궁내막증이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면역 기전과 자궁내막증이 굉장히 깊은 연관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요. 그리고 세포 섬멸사 억제라고 해서 우리 세포들은 우리가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 죽어서 없어지듯이 세포들도 마찬가지로 때가 되면 없어져야 되는데, 요 기전을 억제하는 유전자들이 굉장히 자궁내막증 환자분들은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죽어 없어져야 될 자궁내막 조직들이 계속 살아서 증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 외에도 유전적인 영향도 굉장히 큰데, 그 직계가족 중에 혹시 자궁내막증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발생 확률이 7배에 달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증상은 대표적으로는 골반통이 있습니다. 배가 아파요. 그런데 생리기간 때도 아프지만 생리기간이 아니어도 아픕니다. 그리고 성교통도 있을 수가 있고요. 성교를 할 때 인달이 통증이 좀 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소화불량, 그리고 오심, 구토, 변비, 설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도드라지는 경우에는 그 과민성 대장증후군하고 좀 감별이 잘 안 되기도 하니까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배변통, 혈뇨, 배뇨통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혈뇨나 배뇨통 이런 게 있는 경우에는, 혈뇨, 혈변, 배뇨통 이런 게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복강경으로 봤을 때 혹은 배를 열어봤을 때 이미 유착이 굉장히 심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들러붙어 있는 거죠. 굉장히 심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궁내막증과 임신의 관계인데, 자궁내막증이 생긴 경우에는 좀 가임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임신이 될 확률이 좀 떨어지고 난임으로 고생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유착들이 많이 생기고 반응 조직들이 많이 생기고 흉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많이 딱딱해지고 좀 붓는 게 많고요. 그리고 프로게스테론 저항성, 난고 형성 장애, 난소 예비력이 감소하고, 그리고 자가 면역 이상이 생기고,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그 가임력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하신 경우에는 임신이 굉장히 자궁내막증 환자분들에게는 치료제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게스테론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포 자멸사의 기능이 재기능을 하게 됩니다. 제대로 세포들이 이제 제때가 되면은 이제 주가 없어지게 되고, 그 얘기는 자궁내막 조직들이 자연적으로 잘 배출이 된다는 소리예요. 없어진다는 얘기고, 월경혈이 역류되지 않겠죠. 월경을 하지 않으니까 월경혈이 역류되지도 않겠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걸리는가 봤더니, 가임기 여성들의 3에서 15%, 그리고 불임 여성의 경우에는 25%에서 35% 정도로 굉장히 좀 걸릴 확률이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10대 여자아이가 골반통이 있을 경우에 이 자궁내막증으로 진단받는 확률이 50%에 달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하고요. 의외로 이게 진단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생긴 후에 몇 년 후에야 혹은 10여 년 후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질환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체질로 봤을 때는 소양인들이 이런 자궁내막증이 잘 생긴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이 생겼을 때 이런 질환들이 잘 생긴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진짜 그런가? 라고 논문상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스트레스를 표시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마련을 하고, 자궁내막증과 관련된 어혈 증상들. 어혈은 이제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우리 몸에서 배출돼야 될 노폐물들, 그리고 원래 있어야 될 위치에 있지 않고 엉뚱한 위치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어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자궁내막증과 딱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관관계를 조사해봤더니 과연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사람들이 이런 어혈 증상들도 많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비례관계가 있더라. 이런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자궁은 자칫하면 소홀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필수적인 거는 아니고 생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그렇게 몸에서 잘 챙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홀하기가 쉬운데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꽃과 같은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궁내막증을 안 걸리는 게 사실 제일 좋겠죠.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면요. 평소에 케겔 운동이라고 해서 자궁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자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요가에서 얘기하는 테이블 자세를 한 후에 엄지랑 내전근에 힘을 주로 주시고, 배가 너무 올라오지 않게끔 일직선을 유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를 하시는 게 자궁 근육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자궁 주변의 골반 근육들을 스트레칭을 좀 많이 시켜주셔서 혈액순환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 마찬가지로 아랫배가 차가우신 분들은 핫팩을 자주 애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옷도 따뜻하게 입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꽉 끼는 옷, 골반의 혈액순환을 막을 수 있는 꽉 끼는 옷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양방의 치료는 크게 호르몬제와 수술로 나눠지는데, 호르몬제 같은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을 굉장히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젊은 여성분들의 경우에도 가성 폐경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안면 홍조가 생긴다든지 골밀도가 떨어진다든지 혹은 질이 건조해진다든지 이런 폐경 때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호르몬의 경우에는 임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또 그렇게 좋은 작용이 없기 때문에 임신을 원하는 분에 있어서는 호르몬제 사용을 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수술의 경우에는 이렇게 자궁내막이 생긴 부위를 떼내든지 혹은 녹인다든지 이렇게 그 부위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절제하는 것을 위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당장은 어느 정도 통증이 좀 가시고 할 수가 있지만은 이 수술 자체로 인한 유착이 좀 심한 편입니다. 그 이후에 또 유착이 생기고, 또 이 자궁내막증은 그 생기는 환경 자체가 개선되지 않으면 다시 재발되기 때문에 그런 유착과 재발이라는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렇게 칼을 대지 않고 유착이 재발되는 그런 수술을 하지 않고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자궁내막증을 관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에 저희 한의학에 어혈을 제거해주는 추거탕이라고 하는 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을 많이 썼을 때 통증이 제어가 되고, 2014년도에 대만에서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은 이런 자궁내막증의 한약을 쓴 경우에 수술을 받는 확률이 많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으신 경우에도 2016년도에 중국에서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은 수술 받은 후에 통증과 이런 자궁내막증의 증상들이 많이 잘 제어가 됐다고 합니다. 초음파상으로나 혈액검사상으로나 어떤 쪽으로 봤을 때 양약보다 좀 더 우월한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리통이 없다가 갑자기 중간에 생겼어요. 그런 경우가 나한테 혹은 주변 분들한테 있거나, 그리고 자궁내막증을
계속 좀 만성적이고 반복적으로 재발이 돼서 관리하기가 힘들다 하시면은 어디에 문의를 주시면 좋을까요?